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상 이제 사전투표까지 생각하게 된다면 며칠이 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니까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전투표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사전투표가 됐거나 본투표가 됐거나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사전투표까지 합치게 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3일이나 투표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수층에서 사전투표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틀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사전투표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 본투표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산술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거의 뭐 3배 가까이나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3일 동안 투표하고 우리는 하루 동안 투표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도가 민주당에 비해 가지고 3배나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다 보면은 사전투표의 결과지를 열었을 때 왜 도대체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만 나오는가에 대한 답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 보수층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참석을 잘 안 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불신을 갖고 있는 비율이 민주당에 비해서 3배나 높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결과를 열어봤었을 때도 민주당에 유리한 표가 나올 가능성이 3배나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매번 우리가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한테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제발 좀 여러분, 물론 선관위가 똑바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한다고 하니까 본투표를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사전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주거지랑 그다음에 또 실제 거주하시는 지역이 또 다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 회사 때문에 출장 가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반드시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가 이제 진짜 며칠도 안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순간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론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진짜로 과반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로 당연히 임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운명이 진짜로 나락으로 빠지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의석수가 있어요. 그 의석수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100석입니다. 100석을 우리가 사수하게 된다면은 민주당 계열 쪽에서 200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전체 이제 300석이니까 이번 한 석 줄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 쪽에서 200석 가까이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헌법을 지들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지금 조국과 이재명 두 사람의 공통 이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하는 얘기가 윤석을 탄핵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그래야지 이재명도 살고 조국도 사니까 두 사람의 공통이익에 부합한 겁니다. 탄핵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빨리 대선을 여는 거.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200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100석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서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100석에서 120석 정도만을 차지하더라도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도 조금만 좋은 결과를 얻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여당으로서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것만 사수하더라도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패가 있죠. 바로 뭡니까? 사법 리스크.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둘째로 이재명과 조국 혁신당,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한 세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조국 혁신당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게 누구냐라고 한다면 2030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여론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이제 4050 세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4050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이제 운동권 당시 그때 이제 마인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국에 대해 가지고 광적인 이제 흥분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 기류를 통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사실상 목소리를 아예 안 내다시피 하고 있는 게 2030입니다. 근데 2030이
투표장에 안 갈 것이냐? 그것도 또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여론조사 자체는 2030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그 여론조사 뭐 6분 가까이 되는 걸 듣고 앉아 있겠냐고요. 개딸이 아니고서야. 저는 그래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2030의 이 마음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을 우리가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203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건덕지를 계속해가지고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예요? 양문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이가 자진 사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지난번에도 갭투기랑 갭투자 뭐 갭투자라고 하죠. 갭투자랑 그다음에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공천 취소를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허위로 해명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천 취소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의 케이스를 다 합쳐봤었을 때도 양문석에 비교해 본다면 두 사람이 억울할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양문석 같은 경우는 살다가 저는 아빠 찬스는 들어봤어도 딸 찬스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딸 찬스? 아니 아무리 이건 무슨 뭐 폐륜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어떤 그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받은 게 이자가 꽤 세다. 이자가 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11억 가까이를 대출 받아 가지고 자기가 캐피탈을 통해서 대출 받았던 건 6억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상환을 하고 그리고 또 지인들한테 빌려 또 5억 정도를 갖다 상환을 시킨다.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딸 찬스만 생각해도 딸 찬스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 딸이 지금 대출을 받은 것도 사실상 사기 대출이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사기 대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자 대출로서 지금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 여러분 2020년도 2021년도에 얼마나 대출 받기가 힘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뭐 투기와의 전쟁에다 받아 이딴 거를 선포해가지고 집을 사기 위해 가지고 대출 받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놨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거는 전세 지금 뭐 갭투기에 대해 가지고 투기와의 전쟁을 벌릴 게 아니라 양문석과의 전쟁을 벌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대출도 남아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뭐 딸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11억 가까이나 받는다? 일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기도 힘듭니다. 뭔 재간으로 도대체 그런데 이 딸이 이 11억 가까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사업을 막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막 테슬라만 저리 가라 무슨 막 삼성 저리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낸 내역도 없기 때문에 수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사업자 대출을 받고 난 뒤에는 나는 캥거루 죽이 아니라 나는 캥거루 족이야. 나는 아빠 엄마 잘 만난 걸 한번 누려보고 싶어 라고 막 자기 그 동료들을 갖다가 약간 좀 막 그렇게 이제 좀 그렇게 하면서 6개월 있다가 캐나다로 유학까지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사기 대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자금 조달하는 그 계획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계획서도 사실상 거짓일 가능성이 99%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양문석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해명을 했었습니까? 11억 달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6억 정도를 양문석 본인의 대출을 갚는 데 썼고 5억 정도를 갖다가 지인들한테 빌린 거 그 사채를 갚는 데 썼다라고 양문석이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딸이 지금 계획서를 낸 거를 보니까 5억 정도를 무슨 뭐 제품 같은 걸 사는데 썼다라는 것인데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양문석이 해명한 바에 따르면 11억 전체 달을 빚을 갚는 데 썼다라는 것인데 딸이 냈던 계획서를 보니까 5억 정도를 무슨 뭐 귀금속 같은 거 등등 제품을 사는데 썼다라고 하니까 돈이 지금 5억이 비잖아요. 100%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양문석이 거짓 해명을 했거나 새마을금고에다가 가짜 문서를 제출했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다면은 이쯤 됐으면은 자기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근데 양문석은 원래 뭐 양심 자체가 없는 인간입니다. 제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니까 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안 좋더라고요.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라고 부르는 게 맞을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평이 좋지 않습니다. 이거 됐으면 그냥 사과하는 것이 맞는데 사과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영상 보면 이게 막 사과하는 것인지 협박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어떻습니까? 나 국회 들어가기만 해봐봐. 나 국회의원 되게만 해봐봐. 너네 언론들에 대해 가지고 징벌적으로 무슨 뭐 그렇게 막 벌금 같은 거 물릴 거야.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앉아 있고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거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나 뭐다 이런 지금 얘기 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드러난 거 보니까 양문석 딸 대출 11억 가까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자도 누가 내줬대요? 엄마가 대신 내줬대요.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중요수 지금 탈루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도 양파 같은 인간. 너무만 매운맛 양파. 이게 지금 양문석인 겁니다. 이게 2030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겠냐고요. 남구이 같은 애들 지금 코인으로 막 코인 갚부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설쳐대고 있는데 그 인간 지금 막 정치권에서 퇴출되기는커녕 민주당이 위성정당 들어가가지고 빵모자 쓰고 막 지금 선거 유선하고 앉아있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2030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양문석 사퇴 잘 안 했습니다. 안 하기를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버티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양문석을 위해 가지고 운동이라도 펼치겠어요. 제발 사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문석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것만큼 2030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가 투표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